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의왕역 사실상 추가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다람쥐 한 마리 보이실까요? 이 다람쥐 양쪽 보러 보시면 굉장히 빠방해요. 어쩌면은 의왕역 인근의 부동산을 선점하신 분, 나중에 시간 지나 이 다람쥐처럼 양쪽 볼이 빠방하듯이 자산도 빠방하게 늘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보면서 이 시간 출발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투하해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이때 그곳에 나의 소중한 자산, 그 작은 씨앗이 남들보다 먼저 그곳에 묻혀져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놀건, 일을 하건, 밥을 먹건, 여행을 가건 그 작은 씨앗은 일을 해줄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나의 자산은 증식될 수밖에 없더라.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왕시란 어떠한 도시인가? 두 번째, GTX 신호선 관련돼서 최근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 GTX 신호선 의왕역 과연 추가 노선 들어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의왕역 인근의 예상 호재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의왕시란 어떠한 도시인지 살펴볼게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연역을 보시면은 광주에 속해 있다가 수원으로 갔다가 화성으로 갔다가 시흥으로 갔다가 1989년도에 의왕시로 승격을 했다. 이 부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도시의 모양은 좀 길쭉하게 생겼어요. 시청은 중간에서 조금 더 아래 서남쪽 쪽에 위치되어 있고 의왕시 전체에 현재는 2개 노선밖에 들어가 있지 않네요. 오봉역, 의왕역 두 가지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의왕역만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다.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인근에 붙어져 있는 도시죠. 12시 방향의 과천, 2시 방향의 성남, 5시 방향의 용인, 17시 방향의 수원, 20시 방향의 군포, 22시 방향의 안양이 들어가 있는 그곳, 그 가운데에 의왕이 들어가 있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의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들이죠. 캐릭터는 느티와 까비라고 돼 있어서 느티나무랑 까치 이 둘이 어울러서 놀고 있어요. 웃으면서 놀고 있는데 이 둘이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나무는 느티나무, 꽃은 철쭉, 새는 까치, 동물은 다람쥐가 되겠습니다. 현재 의왕시 인구수 어떻게 될까요? 2013년까지 꾸준히 늘었고 2018년까지 꾸준히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다시 오르고 있는 그곳 의왕시가 되겠고요. 현재 인구는 16만 2,227명 정도가 되고 경기도 인구 전체 중에서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의왕시 인구수 곱하기 7 정도를 해야 수원, 고양 정도가 된다고 해요. 결론은 그닥 크지 않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GTX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곳일 때 왜 GTX가 필요하지? 왜 그곳에 과연 타당성이 나오지?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날 꾸준하게 인구는 늘고 있다 살펴볼 수 있고요. 인구의 움직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입 같은 경우 의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남, 안양, 군포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전출 같은 경우 의왕에서 빠져나간 곳이죠. 김포, 마포, 하남, 과천, 시흥, 안산, 양평,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오늘날 늘고 있어요.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뒤쪽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의왕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타운, 단지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핑크 색깔 테두리, 이곳을 제가 노란 색깔로 한번 입혀봤습니다. 이 노란 색깔 테두리가 의왕시가 되겠고요. 그 바로 왼쪽에 약 10시 방향에는 안양이 붙어 있죠. 그리고 동쪽으로 조금 넘어가다 보면은 그 유명한 판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의왕 내에 개발되고 있는 단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청계 2지구가 있고요. 약 26만 제곱미터 정도로 개발이 되고 청계동, 포일동 일원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운밸리가 있죠. 약 95만 제곱미터 정도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의왕시 하기동 일원으로 개발을 하죠. 이 중심에는 백운호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천지구가 있죠. 의왕시 고청동 일원으로 54만 제곱미터 정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장안지구가 의왕시 3동 일원에 26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안지구 바로 왼쪽에 초평지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초평동 3동 일원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면적은 약 39만 제곱미터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에 월암지구 개발되고 있네요. 의왕시 월암동 일원으로 개발 중이고요. 52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딱 보셔도 지금 신도시가 어느 쪽에 많이 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실까요? 가장 아래쪽
초평, 장안, 월암지구 이쪽 일대가 굉장히 활발히 개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중심에 바로 의왕역이 들어가 있더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죠. 의왕 GTX 신호선 관련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 알아볼게요. 21년 5월 26일자 기사고요. GTX 신호선 깔리는 의왕 안산 아파트값 10% 넘게 뛰었다. 이러한 제목의 기사입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신호선 개통 예정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은 의왕시로서 14.69%나 올랐고 안산이 13.69%, 남양주, 고양시,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약 11% 정도가 올랐더라. 그런데 이 지역 모두는 어떤 노선을 품고 있더라? GTX 신호선을 품고 있는 지역이더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GTX 신호선 왕십리 의왕역 확정이라는 기사고요. 5월 30일자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신호선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컨소시엄 모두 왕십리역과 의왕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신규 역사 신설의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죠.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약 4조 3,857억 원 정도로 측정이 됐고요. 착공일로부터 약 60개월, 5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사업 추진 방식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 투자 사업자가 민간 자금으로 건설한 이후 40년간 운영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를 합니다. 즉 민간 기업이 돈을 대서 만들고 40년간 운영을 하면서 그 수익률 다 뽑아 먹고 그 이후에 나라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 환원하는 사업이죠. 이게 바로 BTO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BTO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신설역은 해당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 간의 협의를 전제했기 때문에 입찰 제안서의 신설역 포함 여부는 양쪽에서 사전에 논의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귀뜸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지자체, 의왕시랑 민간 사업자랑 같이 짝짝꿍을 맞춰가지고 의왕역 만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현실적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가? 기업은 돈을 벌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의왕역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도 원하고 민간도 원하는 사업이긴 한데 대한민국 정부는 몇 가지 규정을 둔다는 거죠. 민간 사업자 모두 해당 역의 신설을 희망하는데도 변수가 있다. 신설역을 넣어도 정부의 입찰 기준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고 국토부가 제시한 입찰 조건에 따르면 GTX 신호선 사업 신청자는 추가 정거장을 포함한 모든 정거장에 정차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 속도를 시속 80km 이상 되는 철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정거장에서 삼성역 또는 청량리역까지 소요시간을 30분 이내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큰 틀, 가이드가 있어서 이 기준에 부합만 한다면은 의왕역 넣어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BTO 사업이 되겠고 Build, Transfer, Operate라는 단어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 먼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내용은 이렇죠.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건설한 뒤 정부 등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일정 기간 직접 시설을 운행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방식. 이게 바로 BTO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사업자, GS,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모두 다 원하고 있더라. 그러면 현재 의왕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의왕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GTX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현재 191건의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먼저 김상돈 시장님의 신년사에서도 그 내용, 그 의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신호선 의왕역 정차 추진은 금년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이고 민간 사업자 제안서에 의왕역 정차가 반영토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게 올해 초에 말씀하신 거고 약 5개월, 6개월 정도가 지난 오늘날 시점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잘 추진 중에 있더라. 이렇게 현재 흐름, 맥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꾸준하게 노력하셨던 흔적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20년 8월 달에 GTX 신호선 의왕역 정차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용역 최종 보고서에 이러한 회의 하셨고요. 그 이후에도 21년 1월 27일 날 자문회 또한 진행을 하셨고 21년 3월 26일 날도 의왕시 발전 및 GTX 신호선 의왕역 정차를 위한 업무 협약식도 가지셨네요.
여기에 참석한 분들이 의왕시, 국회의원, 현대 로템 이러한 분들이 모여서 업무 협약을 가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의원들도 모여서 GTX 신호선 의왕역 정차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걸기대회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왜 의왕시에서는 GTX 신호선을 의왕역에 들어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뭔가 타당성이 되고 합리적이어야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장터에 들어가셔서 조달청 사이트죠. 의왕역 GTX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긴급 공고문을 하나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GTX 신호선 의왕역 정차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의왕시에서는 이러한 배경 및 목적을 설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신호선 사업이 당초 계획인 의정부에서 금정에서 조금 더 늘어났다. 의정부에서 양주까지 늘어났고 금정에서 수원까지 늘어났는데 우리 역 그 사이에 하나 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자, 역사만 덩그러니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일대에 살벌하게 개발 중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의왕역 인근의 약 5km 이내에 장안지구, 월암지구, 초평지구, 부곡 송정지구 등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개발하고 있어. 그러니까 철도가 들어오는 게 아주 마땅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도시철도 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 내용이죠.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뿐일까요? 의왕역 주변에 국립철도박물관, 한국교통대학, 철도기술연구원, 철도인재개발원, 현대자동차 연구소 등 굉장히 많은 일자리도 이미 들어가 있고 의왕역에 기존 선로와 부지가 여유가 있어서 차량기지 입지 조건에도 매우 우수하다. 따라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모든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의왕역에 들어옴이 합당하더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 내용에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사회 경제적으로도 분석을 해보고 장내 수송 수요도 예측을 해보고 정차 및 차량 기지 설치의 기술적 검토도 해보고 경제성 및 재무성도 분석을 해보고 철도 운영자 민간 사업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자문단 구성도 해봐서 이 모두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건설은 이곳의 역사가 들어감이 타당하더라고 답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진 한 장 보시면 어쩌면 이해가 빠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40년간 BTO 사업으로 진행 시 우리나라 최고 건설 업체인 포스코 GS 현대가 검토한 결과 이곳이 돈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이곳에 GTX가 들어오면 이 일대 부동산값 안 오를까요? 정보 생각은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함이 맞을 것 같은데 아직 삽뜨기 전에 빨리 결정돼서 그 도장을 받아야 안심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시간이 조금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왕역 인근의 예상 호재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그 역을 가운데 두고 동그라미 2km 반경 정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쪽에 제가 노란 색깔 동그라미를 친 곳이 해당 지역이 되겠고요. 그 오른쪽에 띄우는 이러한 사진이 고시문이 되겠습니다. 한번 매칭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의왕역 가장 가까운 오른측에는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이미 설정이 됐죠. 그래서 가구역, 다구역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고시가 떨어졌고요. 그 오른쪽에 장안지구 들어가고요. 그 아래쪽에 월암지구 들어갑니다. 의왕역 좌측에는 초평지구 확정났죠. 그 위쪽에는 의왕 테크노파크 들어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의왕역을 가운데 두고 기존에 없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따라서 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타당성이 충분히 나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고 정부가 원하고 BTO 사업으로 건설할 기업이 타당성이 충분히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현실인데 사실상 이쯤이면은 안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이상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들 수밖에 없죠. 몇 가지 애로사항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속도, 거리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 핑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이미 확정된 GTX 노선을 살펴보면 그 답이 있다는 거죠. 먼저 용산에서 여의도의 거리가 약 4km 정도 되고요. 삼성에서 수서가 5km, 삼성에서 양재가 약 4km, 별내에서 마구가 6km, 평내 호평에서 마석이 6km, 킨텍스에서 대곡이 7km 정도 되는데 의왕역을 중심으로 금정에서 의왕이 약 6km 정도 되고요. 의왕에서 수원이 약 8km 정도 됩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형평성에서도 가능성이 높다 판단함이 맞을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정고수는 제안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왜 의왕시는 그곳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금정에서 수원을 지나가는 곳에 그 길목에 하나 덩그러니 들어가 있어서 그 역사가 위치돼 있어서 그곳을 언급을 한 것일지, 아니면 그곳을 의왕의 중심으로 키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반드시 그곳에 GTX가 들어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뭐가 됐든지 느낌은 좋고요. 선점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아보고 하루빨리 움직여서 좋은 곳 선점해 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구수였습니다. 안녕.